조선, 방산, 원전이 다시 한번 조방원 쪽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다시 한번 조방원이다. 안녕하세요,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순환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그럼 순환이 나오는 섹터는 뭐냐? 그 부분들은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조방원 이즈백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 방산, 원전이 순환매를 이제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환매를 이용해서 어떻게 눌림 매매를 해야 되는지, 눌림이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매매로 얻어갈 수 있는, 매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제 실제 경험치, 노하우들을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 우선 순환매가 뭔지 알아야 돼요. 순환매는 특정 테마나 업종 종목에 몰렸던 투자 자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주가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자, 즉 쉽게 말하면, 자, 조선주 올라가고 쉬어갈 때, 방산주 올라가고 쉬어갈 때, 반도체 올라갔다가 쉬어갈 때, 바이오가 올라갔다가 쉬어갈 때, 화장품이 올라가고, 이런 거 우리가 순환매라고 합니다. 조선주가 있고 조선주가 움직일 때 조선주가 다 움직이고 나머지는 쉬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 쉬어가는 구간일 때 방산주가 움직인다든지 반도체가 움직인다든지 바이오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순환매는 우리가 사이클이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고 순환매가 있는데, 사실 순환매도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작은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아는 건 경기 사이클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경기가 이제 후퇴한다, 경기 침체다, 이런 경기 사이클처럼 순환매도 이런 사이클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경기 사이클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경기 회복 구간에서 대부분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경기 회복 구간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은 또 많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된다. 금리 인하 때는 어떤 친구들을 담아야 되고,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친구를 담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담아야죠.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담아야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가 기술주나 성장주나 아니면 바이오 이런 친구들을 담아야 돼서 이 시기에 따라 이 사이클, 금리 사이클에 따라도 사야 하는 섹터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사이클이에요.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정보기술, 가전, 식음료, 유통, 제약바이오, 조선해운, 물류, 서비스, 이런 식으로 후방산업에서 전방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이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우리가 찾아오는 이 순환매도 일종의 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는 이제 시기랑 명분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던 섹터,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섹터는 조정이 나온다 한들 다시 한번 올라가요.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수급들이 붙으면서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걸 올릴 명분이 무엇이냐, 이런 차이만 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를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작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조방원 친구들이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였고, 조방원이랑 반도체 쉬어가면서 로봇과 바이오 친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CS가 돌아오면서 로봇 친구들이 상승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친구들이 또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항공 친구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2026년 1월 12일인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조선과 방산과 원전 쪽에 슬슬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조방원 섹터는 이때 상승들을 보여주고 나서 두세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반도체도 로봇도 바이오도 우주항공도 움직였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한 번씩 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방원 쪽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본격적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상승 사이클이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사는 원래 매출적인 부분들은 꾸준하게 잘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잘 나고 있었는데 2달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명분이 됐고 트리거가 됐던 건 트럼프가 2,000조국을 만든다. 군비 경쟁에 대한 부분들에 불을 지피면서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란 시위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들도 고조시키면서 방산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트리거가 됐고 명분이 됐다 이겁니다. 자, 원전은 역시나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많이 키운다, 4배 이상 키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국형 SMR 관련돼서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을 한다고 했고요. AI 활성화로 인해서 국내 에너지 대전환이 진행이 되고 신규 원설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그대로 이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과 방산과 원전은 매출적인 부분들, 수주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하지만 2달, 3달 동안 수급에 대한 주목도를 받지 못했던 건 상승의 모멘텀과 명분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조방원이다. 자, 저는 이 순환매라는 걸 조금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돈의 흐름, 방향성을 조금만 더 빠르게 캐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과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 캐치해 나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 흐름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순환매 사이클의 다음 섹터,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일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 오를 만한 상승 모멘텀, 이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 트리거가 있었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수급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와 상승 모멘텀과 수급들, 이런 세 가지가 모이게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주식시장이 좀 형성이 된다. 자, 이론들은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조방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을 먼저 볼게요. 하나오션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오션이 주가가 쭉 많이 올랐습니다. 2025년에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2-3달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마스가 관련된 본격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대금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쉬어가는 구간, 상승 쉬어가는 구간, 상승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시 한번 상승.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 사이클과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도 2025년 들어서서 조방원이 쭉 같이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불꽃 슈팅을 한 발 보여주고 쉬어갔죠. 2달 동안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환매 사이클을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한다면 이 상승 이후에 눌림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을 조금만 더 빠르게 캐치했었을 때 다음 순환매가 나오는 사이클의 수익들을 많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대장 친구들을 많이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HD현대 중공업도 우리가 볼 필요 있겠습니다. HD현대 중공업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요번에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들, 조선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조정을 받아주고 시장 소외 섹터로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들입니다. 지금 LIG 넥슨, LIG 넥슨도 마찬가지의 차트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죠? 원전이죠, 원전. 부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강한 상승들, 조정, 이건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한번 상승. 원래 이때 두빌이 뜨고 원전이 뜨고 조방원이 뜰 땐 같이 떴어요. 그리고 조방원들이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가면서 그때 바이오라던가 반도체라던가 항공우주가 움직였고요. 다시 한번 조방원의 순환매 사이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다. 자, 그래서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빠르게 잡을 수 있느냐, 그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한다면, 예시 차트가 하나오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제일 차트가 깔끔해서, 원래 이제 이때 상승까지만 해도 조선이 강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언제냐, 21선 뚫어주는 이 구간을 봐야 되느냐?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구간도 봐도 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할 거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21선과 함께 슈팅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지지해 줄 때, 요런 구간들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전환되는, 순환매가 끝나는 시점쯤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상성중공업도 이거 21선 뚫어줄 때 샀었으면은 요걸 또 기다렸었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뚫어주고 요거 눌러줄 때 봐도 돼요. 지금 눌러주는 구간들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 뚫어준 다음날 봤었어도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21선을 뚫어주고 살짝 눌러주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공략을 해야 순환매가 끝나고 눌림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 초입 구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2달 3달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기 직전의 자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이평선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순환매가 나왔었을 때 크게 가는 친구들은 수주가 빵빵하거나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거나, 앞으로 이제 이 사이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가, 아니면 올해 내년에도 이 모멘텀들이 이어질 수 있는 섹터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조방원 다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들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몇 개 있는데 섹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리고 방산은 저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현대건설, 좀 소형주로 넘어가면 우리기술까지 이 대장 친구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들을 좀 잘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들이니까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구간부터 뭐 10% 빠질 때마다 더 산다, 이런 마인드로 단기 조정까지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순환매의 눌림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사이클, 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잡아서 수익들을 2자리 이상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타점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